네, 이번 영상에서는 버텍스 컬러가 주어진 큐브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가요, 이렇게 위치와 컬러 정보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스를 받아서 스텝 14 버텍스 컬러를 시작 프로젝트로 세팅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버텍스에 색깔이 주어져서 어떤 면은 빨간색, 어떤 면은 파란색, 어떤 면은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텍스마다 컬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전 단계까지 라이트 앤 머티리얼까지는 버텍스가 위치 정보만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텍스는 위치 정보 외에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스텝 13에 14에 사용된 K 폴리곤을 열어보면요. K 버텍스를 이렇게 하나 정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K 버텍스는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색깔 정보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버텍스 컬러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로 버텍스는 색깔 정보 외에도요. 텍스트 정보, 텍스처 위치 정보 UV,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텍스트 위치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K 폴리곤이 기존에는 K 포인트, K 벡터 3을 위치 정보만 가졌는데 버텍스 정보를 가지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버텍스마다 색을 주고 면마다 다른 색으로 그리고 싶은데요. 일단 큐브를 한번 고려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큐브를 지금 렌더링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하고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면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렌더링 하고 싶고요. 다른 면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렌더링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유하는 버텍스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파란색에도 공유가 되고 빨간색에도 공유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버텍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점은 같은 위치에 있지만 왼쪽을 책임지는 버텍스, 그다음에 요 면을요, 그다음에 파란색 면을 책임지는 요 버텍스로 두 개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버텍스를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요. 이것을 뭐 V0,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위치지만 V1은 이제 파란색 정보를 가지도록 버텍스 컬러를 세팅을 해주고요. V0는요 빨간색 정보를 가지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면을 렌더링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제로 머티리얼을 세팅할 때 보면 버텍스 컬러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면에 적용하는 텍스처가 달라진다든지 하면은 그걸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예, 포인트를 분리한다라고 하고요. 그 머티리얼에 따라서 일단 각각의 면들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머티리얼 세팅을 해주면 그 머티리얼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그 서브 메시들을 렌더링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이 돼 있고요. 이렇게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 버텍스 버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점이 8개 뿐이 왜냐하면 8개니까 8개 뿐이었는데 지금은 버텍스마다 색깔 정보를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 하면은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세팅을 했습니다. 점 4개 대해서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정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세팅했고요. 나머지 6면 중에서 한 2면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2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바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폴리곤의 바뀐 부분을 보면 13과 14의 바뀐 부분을 보면은요. K 버텍스를 이렇게 추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벡터 3이 K 버텍스로 치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텍처, 그 다음 단계가 텍처 추가하는 건데 텍처를 테스팅하기 위해서요. GDI 플러스의 이미지 클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헤더 파일이 약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K 폴리곤을 보면 벡터3을 받지 않고요. 이제 버텍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점 포스에서 위치를 접근을 하죠. 그리고 직접 XYZ를 접근하는 부분이 포스를 이용해서 그 버텍스의 위치 정보를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벡터와 버텍스의 차이점 아시겠죠? 벡터는 버텍스지만 버텍스는 벡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텍스는 이제 벡터 정보도 위치 정보도 가지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계산을 할 때 각각의 버텍스 위치마다 색깔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색깔을 기존에 하나만 썼는데요. 각각의 삼각형의 세 위치에 대해서 컬러 값을 각각 계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식은 똑같습니다. 앰비언트 곱하기 디퓨즈 곱하기 근데 그전 단계에서는 라이트의 디퓨즈와 머티리얼의 디퓨즈와 쉐이드를 곱했는데 지금은 버텍스마다 색이 있기 때문에요. 버텍스 색을 역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디바이스에 세팅된 머티리얼과 그다음에 버텍스 컬러에 의해서 최종 버텍스 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 꼭지점에 대해서 버텍스에 대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계산이요. 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면 상대 좌표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이스, 그다음에 첫 번째 베이스 삼각형 두 개 0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인덱스가 4에서 0, 1, 2, 3, 4, 5, 6, 7 해서 그 다음 베이스 삼각형 두 개, 그 다음 베이스 삼각형 두 개, 그 다음 베이스 8에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냥 인덱스 계산을 그냥 써주지 않고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 주소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셋 버텍스 버퍼는 버텍스 8개니까 8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버텍스마다 다른 컬러를 면마다 다른 컬러를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면마다 4개씩이니까 4, 40, 4, 6, 24, 24개 돼야 되겠죠. 그래서 24개 이렇게 정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큐브가 6면이고요. 6면마다 삼각형이 버텍스가 4개씩 있으니까 각각의 면마다 다른 색을 쓰기 때문에 24개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벡터 3으로 버텍스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초기화하는 부분을 보면 위치 정보와 그다음에 색깔 정보, 버텍스 컬러 정보를 이렇게 두 면은 무지개색, 두 면은 파란색, 두 면은 빨간색으로 세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곤을 그릴 때요. 앰비언트와 디퓨저. 지금 여기서는 버텍스 컬러를 그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렌더 스테이트의 머티리얼을 그냥 흰색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값이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버텍스 컬러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0으로 세팅을 했고요. 네, 그렇게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벡터 유틸에 보면 GDI 플러스 이미지 렌더링 때문에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 소스를 보면 이미지 테스트 그다음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없고 이미지만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버텍스 컬러가 적용된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두 면은 무지개색, 두 면은 파란색, 두 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텍스 컬러를 세팅을 했는데 이게 만약 텍스처면은요 텍스처마다 또 UV를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버텍스를 계속 분리해줘야 됩니다. 맥스에서 모델링 할 때 보통 서브셋 그 다이렉트 3D에서도 서브셋이라고 하거든요. 서브셋마다 다른 머티리얼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버텍스 컬러를 적용한 소스 마치고요. 그 다음은 마침내 텍스처를 올릴 겁니다. 근데 텍스처는 직접 주지 않고요. 기존에 이미 이미지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쓰기 쉬운 게 GDI 플러스의 이미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리니어 엘지브라 소스를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단 GDI 플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헤더 파일 인클루드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활성화시켰고 라이브러리도 링크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클래스를 다루는 비트맵 포인터로 이미지 하나 선언했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미지 서비스를 이렇게 로딩을 했습니다. 이미지 서비스는 여러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 텍스트 소스입니다. 이 텍스트 소스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제이션 이미지를 릴리즈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렌더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제대로 로딩됐는지. 그래서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약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 제대로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색을 이렇게 우리가 버텍스마다 색을 줬는데요. 각각의 이 버텍스 정보에 이 텍스트의 위치 정보를 대응시켜서요. 이 각각의 픽셀에 스캔 컨버전에서 각각의 픽셀의 색을 결정할 때요. 인터포레이션 된 그 색을 쓰는 게 아니라 위치 이 이미지에서 색을 읽어와서 그 색을 쓰는 거죠. 그걸 이제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처링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